2026년 5월 7일 오늘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받는 11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이란 전쟁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똥똥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침해인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 정사꾼, 약간 그 사기성 있고 야바이스러운 정사꾼으로 천재적이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은데,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안 보고 겉만 보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동작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랬다 저랬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뭔가를 자기가 이제 정말로 그 속내를 숨기고 계속 그 속내에,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 석유 이렇게 5.1달러 페트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트로 달러하고 지금 미국이 그동안 달러 기축 통화를 근본이제를 처음에 1944년에 시작해가지고 1971년쯤 되면, 그러니까 30년 뒤에쯤 되면 닉슨이 이제 근본이제도 그냥 멋대로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종이 쪽지에 이제 불과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냥 종인데 아무리 옛날에 근본이제 때 그 달러라고 그 신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페트로 달러죠. 그러니까 석유 5.1달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동에서 특히 중동이죠. 중동 많은 거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데, 이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를 받게끔, 달러로만 유통되게끔.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팔고 달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사우디든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그 달러를 다시 또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든가, 물론 무기도 사줘야 되겠죠. 근데 되게 이제 국채를 많이 사주죠. 그러니까 도로 달러는 이제 원래 달러는 것도 중동 돌잖아요. 달러를 가지고만 있으면 별 의미 없으니까 달러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국채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그럼 국채는 이제 또 환수익이 있잖아요. 금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중동 어느 나라든지 산유국들은, 중동을 대표해서 산유국들은 석유를 달러로 팔아가지고 달러가 많이 모이면, 그 달러는 세계 각국에 들어 달러죠. 미국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은 중동한테 석유를 살 때는 자기 나라 화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러로만 받겠다 하니까, 달러한테만 팔겠다 하니까 그 달러가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새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달러 미국으로 가는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근본이제를 가지고 1대1로 금과 달러가 1대1로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닉슨이 1971년도에 한 30년 만에 에이 우리 그런 거 안 할래 해가지고 이제 그냥 종쪽지로 됐는데, 그게 이제 페트로 달러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특히 반미 국가들이 이쪽에 있는 뭐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옆에 있는 베네수엘라나 또는 쿠바다 이런 데 나라들도 그냥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반미 국가가 됐고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석유까지 이제 또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다시피 뭐 베네수엘라 가서는 현지 대통령 납치하게 돼 있고, 큐바도 지금 뭐 거의 목조를 조여가지고 거의 뭐 국가 부실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남미, 북미 국가들 다 마찬가지고, 이란이 이제 가장 이쪽에는 이제 반미 국가인데, 이란이 이제 그 중국과 유대를 갖고 있고, 이미 지금 중동에 5.1달러 말고 위안화가 많이 이렇게 유통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랍에미레이트도 미국한테 우리 수합해달라, 달러 수합해달라 하니까, 그때 아랍에미레이트가 내셔 내게 뭐냐면, 그 달러 수합 안 해주고 우리 그냥 이제 5.1달러 그만할래, 위안화로 할래 뭐 이래버리니까 미국이 달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페크에 이제 탈퇴도 시키고, 그냥 오페크 탈퇴시키면 이 석유 감산 조치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아랍에미리트 멋대로 이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석유가도 안정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서로 배짱을 맞췄는데, 그럼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는 이제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사우디는 오일 그 패권을 갖고 싶은데, 감산 조치 다 하고 오페크 그 패권을, 그것이 참 수십 년 동안 중동 산유국들한테 그 비싼 원유를 팔 수 있게 해줬던 것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전쟁하고 뭐 똥통에 들어가 있고, 뭐 괜히 무슨 호르무즈 묶어버리니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제 뭐 핵폭탄보다 더 고약한 그런 수법을 써버리기 힘들어가지고, 뭐 밖에서 또 봉쇄 지나다가 이제 서로 같이 봉쇄를 풀기라고 뭐 아마 만나나 봐요. 그 미중 회담 때 막 골간이 끝날 것 같은데, 바닥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결국은 그 트럼프의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음모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아주 고약한 일이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달러 지위. 그거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달러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뭐 5%란가 그러거든요. 그거 무슨 뭐 후진국 국채죠, 뭐지, 그게. 뭐, 형편은, 그러니까 국채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5.1달러가 모일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달러 신용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달러를 가져가면 석유를 파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달러가 들어가 쏟기 만든 저런 러시아나 이런 데는 뭐냐면, 뭐 금을 가져와라. 금하고 바꾸면, 달러 아닌 금은 또 역시 그 자체로 가치가 보유가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 보관했던 금을 지금 다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적 없이 야금야금 다 빼가고 그랬대요. 독일은 이제 늦게 알아가지고 독일도 이제 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미국이, 프랑스가 이제 다 빼갔네? 독일이 빼가려고 하니까는, 야, 안 돼. 그래가지고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이제 이 달러의 위치가 옛날에 달러 혼자 전 세계를 석권했는데 지금 유로화가 있죠. 중국의 위안화가 있죠. 이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뭐 일본한테 나는 뭐 달러 스와프를 해가지고서 뭐 활로를 열어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뭐 스와프 해달라니까 당연히 안 해줬죠.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스와프도 안 해주고 그냥 이제 오페크 탈퇴해서 마음대로 석유 증산해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앞으로 달러 위기를 달러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가진 참 옛날 해적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이용해서 전쟁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뒤집어 보면은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이용해서 없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전쟁을 좋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라고 뭐 사람 죽이는 게 좋게 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야 이 달러, 5.1달러, 페트로달러의 지위를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걸 이제 핑계를 가지고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는 달러로만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무기라도 사주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달러의 처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옛날에도 미국은 항상 무슨 부실 경제하면은 뭐 찍어내기만 하면 그게 막 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부실을 혼자 안고 있으면 뭐 아주 망해도 싼데 이걸 전 세계로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008년 그 뉴욕발 금융위기 같은 것도 그 미국이 망했는데 그게 안 망하냐면은 전 세계가 그 부실을 떠안는 거예요. 같이 나눠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 세계에 그 주머니를 털어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마두로를 알살바도르 마두로 현직 대통령을 납치한다든가 큐바에 대해서 무슨 뭐 침략하겠다 한다든가 그린란드를 통합하겠다든가 뭐 등등 카나다보다 한 번째 주로 들어오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한테도 저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평택 미군 기지를 팔라든가 개소리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이 평원을 흔들어 가지고 그 페트로달러의 그런 이 부도 사태를 해야겠죠. 부실 사태를 은폐하는 그래서 계속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뭐 북한도 뭐 김정은한테 뭐 금방 무슨 노벨 평화상 바라고 해줄 거지.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조차도요. 그냥 여러 가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지. 그것도 전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게 다 이제 트럼프의 쉽게 말하면 야바이 수법이죠. 아주 그러니까 천재적인 수법이죠. 뭐 사람들 생각하니까 김정은이 생각할 때도 물론 이제 앞으로 김정은이는 이제 트럼프가 말하다 해도 콩으로 매줄 수 있는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봤거든요. 이란하고 지금 뭐 협상 다 잘하다가 그날 그 40명인가 50명인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뭐 잘 되고 있는데 협상이. 그러니 그게 뭐 믿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란전쟁 하는 거 한 두 달 봤지만은 트럼프 말은 전혀 이거는 동네 뭐 구멍가게 아저씨 말도보다도 믿을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선박이 그 폭발하고 일어났는데 한국보다 참전하라고 그러더니 무슨 이틀도 안 돼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그만할래 뭐 자유 뭐 프로젝트 그걸 우리나라 프로젝트한테 해방은 자유하고 좀 다르죠. 자유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 어느 들에도 자유 프로젝트 아니에요? 해방이면 그럴싸해서 뭐 말도 아니 말인데 트럼프 그 말도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또 이야기를 우리보다 참전하라 해놓고 자기는 또 이제 그것도 그만할래. 뭐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는 뭐 애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말을 무슨 그냥 이렇게 한 박자 쉬었다가 듣고 하니까 그 웃음거리가 덜 됐지. 그 트럼프 말하는 대로 그 신용을 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 꼬라지 희한한 거죠. 그 트럼프는 옛날에 뭐 하노이 그 노딜도 그렇잖아요. 김정은 그까지 불러다 놓고 아무리 뭐 미국의 탄핵이나 암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믿거라 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트럼프가 어제 신용할 수 없는 거나 믿을 수 없는 거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봐버렸는데 김정은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저 늙은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페트로달러의 그 부도 사태를 숨기고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트럼프가 똥통이 파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게든 이란이 또는 중국이 이제 내일 모레 만나겠지만
페트로달러를 좀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것을 못하는 쪽으로 이제 견도를 내겠죠. 그리고 뭐 이제 주겠죠. 주기는 선물을. 그것이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장동혁이를 또 보면 별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뭐, 선거를 이기겠다는 거야. 뭐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장동혁이는 사마귀 전법을 쓰고 있다. 우리는 삼국지 하면은 제갈공명을 참 우르르고 참 호감하는데 제갈공명이 맞수가 사마중달 사마이 아닙니까? 사마이는 제갈공명에게 끈끈이 뭡니까 졌고 당했는데 물론 뭐 또 일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당했는데 그러다 우리는 누가 승자다? 사마이가 승자다. 왜? 늦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난 제갈공명이 먼저 죽었거든요. 장동혁이가 바라는 거는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장동혁이 뱃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겨야 되긴 되는데 나보다 잘난 놈이 이기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것은 장동혁이가 숨기고 있는 속셈인데 사실은 내가 장동혁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장동혁이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가 당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지 자기보다 잘난 놈이 나와서 보수의 간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이는 봤어요. 뭘 봤다?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당선시켜놓고 이준석이가 반년도 안 돼서 거지가 됐죠. 날거지. 토사고 빙당했죠. 그래가지고 이준석이는 지금도 국회의원 3명이가 있는 미니정당 대표인데 그렇게 갖고는 대선 후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쉽게 용되려고 했던 것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은 이준석이가 정말로 용이 되려고 했으면은 윤석열을 당선 달랑말락 해갖고 딱 떨어지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낙선했으니까 이준석이한테 책임 묻는다? 이걸 물에 묻기는 달랑말락 눈치 안 채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선시켰으면은 이준석이는 지금 대선 후보예요. 나이도 헌법상 40살 넘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준석 당이 얼마나 큰 당입니까? 대선 지선을 다 이긴 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표니까 윤석열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표는 쫓아내는 일 없잖아요. 낯선한 윤석열이가 그건 뭐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변호사나 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동혁을 보니까 이거는 선거가 이게 이기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기려면 나보다 못난 놈만 이기고 나보다 잘난 놈은 떨어져야 되는구나.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알아채지 못하는 정치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해할 수 없다는데 나는 이해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하는 즉시 이해할 수 없다고 다 말들 해요. 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페트로달러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달러의 그 부실을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뭐 마두로 체포라든가 뭐 큐바 터들어가겠다든가 뭐 파나마나 같이라든가 지금 중동 이란 전쟁이라든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뭐 젤렌스키 갖다가 뭐 모욕 주는 거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보다 가는 거라든가 지금 EU 나토고 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든가 국제기구 66개 66개를 탈퇴해버렸어요 미국이. 왜? 국제기구는 제일 미국이 운영비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래 다 주도했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앞장서서 만들어놓은 국제기구 66개를 탈퇴했다니까요. 기후제 해방 이런 걸 포함해서. 뭐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나발이고 돈 많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부르짖는 이야기에 대한 다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부르짖는 게 뭐가 있죠? 자주국방 이야기하죠. 전작권 한수. 그 다음에 자국 군대가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 무슨 나라냐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깨뜨려야 돼. 저 이야기를 자주 할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미국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여러 가지로 푸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쳤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리고 이재명 누구 만나요? 뭐 이란에다가 특사 파견해, 인도 어디 만나, 브라질 룰라 만나, 프랑스 마크롱 만나, 뭐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골라서. 왜? 후위를 도모해야 되거든요. 베트남도 가서 만나, 불레라도 만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고 뭐 핵잠합 이런 것도 체인장 있다 지금 차이핀 미루니까 프랑스 마크롱 왜 불러다 만났겠어요? 거기도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돕지 않으면 하늘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돕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트럼프를 알거든요. 마냥 시간 끌고 줄 것은 잘 안 주면서 등쳐먹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이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러니까 미군 철수 안 해주고 뭐고 얼마나 몇 번 걸릴 뻔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독일의 철군이 이번이 다 나토 철군 다 탈퇴를 이야기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약발이 안 거죠. 우리는 철수할 때면 해봐라는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주 말하는 게 뭐다? 자주국방, 그 다음에 전작권 한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많이 자주 하면은 장동혁이 무슨 이야기 하든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 하든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 하든 또 누가 무슨 이야기 하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에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뭐다? 그것이 본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그 본심을 은폐하는 작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해할 수 없는 작전들은 전부 다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안간 힘을 쓰는 것이고 장동혁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의심스러운 것은
자기보다 잘난 놈은 떨어지고 못난 놈만 당선되라는 것이. 제가 윤석열 당선돼가지고 토사구팽돼서 알거지가 되면서 봤기 때문에 장동혁이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않겠다. 죽 서서 기회는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자주국방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이 지금서부터는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근덩어리,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슨 막 삥 뜯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붙잡을 일은 없다는 거죠. 사실 주한미군 떠난다고 옛날 사실하고 떠니까는 그거 간봐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특히 또 간보는 건 트럼프 특혜 아닙니까? 원래 조폭들이, 한 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뺏기든, 아니면 한 대 맞든, 그럼 맞으면 더 손해죠. 그 조폭 방식이에요, 트럼프. 늘 그렇잖아요, 트럼프 말할 때. 한 대 맞고 줄래? 아니면 그냥 내볼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 버릇. 항상. 이제 사실 지가 장사할 때나 사업할 때는 야바이 방법인데, 한 나라의 정치도 아니고 국제정치로 써먹으니까는 전 세계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는 김정일도 없냐고. 네타냐고 이스라엘에 김정일이 없을까. 정말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사실 최근에도 무슨 누굽니까? 트럼프 누가 좀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잡혔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이건 역설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달러 위기가 심각하다. 기축통화 위기가 심각하다. 그래도 여전히 지위가 더 가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를 능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아쉽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끝은 없더라도 이제 그거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국이 이제 어떻든 미국한테 계속 서름을 받다가 이제 지금 이란 전쟁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가서 해법을 도와달라고 이제 한수 가시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트럼프를 그럴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뜯어먹어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괴롭히면 커요. 사실 옛날 장제스가 마오쩌둥을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더 커가지고 반대로 장제스가 졌잖아요. 그래서 타이완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소위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막 괴롭혀서 없애려고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제 역습을 당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꼴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한테 제조업을 대신 하는데, 우리가 또라이 같은 것들이 뭡니까? 조지아 현대판 노예 사냥 같은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 공장 세우는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세운 공장은 사람을 쓰는 공장이 아닌, 뭡니까? 인공지능으로 하는, 로봇으로 하는 그런 공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인건비도 비싼데, 그 인건비 가지고 저기다 죽 서서 개줄 것도 아니고, 자꾸 자동화 생산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화 생산하면 그것을 노조운동도 안 하고 인건비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 뒤에는, 음모가 숨어있는 뒤에는 늘 저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